안녕하세요. 현재 남친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고 양가의 인사까지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친과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문제가 도통 해결되지 않아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어떤 의견이든 수용적 자세로 받아들이고 남친에게도 링크를 보내줄 예정이니 댓글 부탁드려요. 저희는 둘 다 30대 초반이고 대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모은 돈, 연봉, 양가, 노후 대비 수준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비 시가에서 8, 9천 정도 도와줄 수 있다 하셨지만 애매하게 도움받으면 분명 간섭도 따르게 될 것 같아 그냥 각자 모은 돈으로 결혼하자 말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 일로 인해 결혼 후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다 명절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남친이 먼저 우리 집은 제사가 있으니 하루 전에 가서 음식도 덮고 하룻밤 자고 나서 처가에 가자 하고 말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집은 3시간 거리의 지방입니다. 저희 집은 제사가 없고 가게 되더라도 예비 사이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호텔을 예약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음식 돕는 건 둘째치고 하룻밤 자고 오자는 말까지 하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울에 내 집을 두고 거기서 자야 하냐. 그리고 따지고 보면 반반 결혼하는 셈인데 당연하다는 듯 내 노동력을 바라는 분위기도 싫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설에는 시가에 먼저 가면 추석엔 처가에 먼저 갔으면 좋겠다 하며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도 제 말에 일리가 있다며 본인 부모님의 의사를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남친 부모님께서 처가 쪽에 일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사가 있는 우리 쪽에 먼저 오는 게 맞지 않냐 하셨답니다. 이런 말을 하며 난감하듯 어떡하지? 하고 말하는데 이때 남친에게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꽤 보수적인 분들이셔서 이것조차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결혼 후 제 삶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크기도 하고요. 남친 또한 대화를 하며 몇 주간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기에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며 확실하게 정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설 추석에 시가와 처가에 먼저 가는 순서를 정해 번갈아 가자. 두 번째로는 설에는 시가에, 추석에는 처가에 한 군데씩만 가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자 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그래도 부부인데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각자 먼저 가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인 것 같다. 명절에 시가에 먼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네요. 몇 주째 같은 이야기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서 하는 중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해서 저에 대한 질타라도 좋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제 사고방식이 너무 이기적이라면 고치거나 결혼 자체를 포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명절 양가 방문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금요일에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링크를 보내주고 만나서 대화도 나눴는데 역시나 통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게 됐지만 나처럼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 않냐. 명절에 시가에 먼저 가는 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뜻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조율을 시도해보려 노력했지만 아버지가 단호히 시가와 처가에 가는 순서를 번갈아 가거나 각자 가는 식으로 할 거라면 연을 끊고 살자 하셨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서너 번 이어지니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제 이미지에도 흠이 가는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꺼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2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준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냐.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 하면서요. 그래서 명절에 시가에 먼저 가는 것이 나보다 중요한 거냐 물었더니 잠시 고민하다 응 하고 대답하는데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남친은 그제서야 저를 보며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겠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됐다 했습니다. 저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한 순간 내 마음도 우리 관계도 끝난 것 같다. 하는 말과 함께요. 사실 앞뒤로 더 많은 대화가 오가긴 했지만 결론은 이별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시가 식구들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못하는 태도를 빼고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착한 사람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어린 나이가 아닌지라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명절에 시가에 먼저 가는 것이 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기에 그냥 보내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식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 또한 들었거든요. 주말 내내 이전 글의 댓글을 읽고 또 읽으며 단호한 조언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여 짧게 후기를 남기네요. 조언 주신 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딴 놈이랑 결혼해서 신세 조지고 평생 피눈물 흘릴 바에는 지금 마음 조금 아프고 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 헤어졌어요. 마음 잘 추스르세요. 딱 3달만 지나도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조상신이 도왔네요. 거기서 사랑 타령이 왜 나오나요? 그럼 지는 여자를 사랑 안 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결혼은 집안에서 독립 못한 남자랑 하는 거 아닙니다. 전남친 참 찌질하고 비겁하네요. 사랑한다면 사랑을 방패로 부당함을 요구하진 말았어야죠. 세 번째. 결혼해서 지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건데 그게 뭐라고 아내보다 더 중요하대요.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고 그거나 챙기면서 살 것이지. 이런 놈이 꼭 결혼 전엔 명절에도 집에 안 가더라고요. 진짜 웃긴 게 결혼만 하면 이지랄들이죠. 결혼 전엔 상관없던 일들이 결혼만 하면 왜 그리 중요해지는 건지. 잘했어요. 님보다 다른 게 우선인 인간이랑 어찌 살아요. 평생 님만 양보하고 살아야 할 듯 합니다. 님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도록 나몰라라 할 남자 같은데 그렇게 처량하게 살고 싶어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편인 사람이요. 좋은 남자 정말 많거든요. 네 번째. 연애와 결혼은 천지 차이입니다. 연애 때 님을 먼저 챙겨주면 뭐하나요? 결혼과 동시에 부모 말 거역 못하고 시가를 챙기는 건 오로지 님 혼자만의 몫이 될 텐데.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뒷짐지고 있을 남자 같은데 잘 헤어졌어요. 미련도 갖지 마세요. 저런 놈한테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입니다. 다섯 번째. 보수적인 시가 식구들 사이에서 중재 못하는 태도만 빼고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실제 결혼 생활에선 이 부분이 부부 갈등의 8화를 차지하는 중대 사유예요. 큰 하자 큰 흠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잘하셨어요. 화이팅입니다. 올해 초에 결혼해서 이번이 첫 명절입니다. 결혼 전부터 상견례에서 친정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1년 중 명절 당일에만 쉬니 그것만 이해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큰 갈비집을 하시는데 원래 두 분이 다 쉬기 좀 그러시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여셨는데
몇 년 전부터 명절이라도 쉬어야 가족들을 본다 하시며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은 명절 전날에 가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첫 명절이 됐는데 이번에 아빠가 100만 원이 넘는 고기 세트를 보내셨다며 어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명절날 못 보는 건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당시 친정 부모님의 말씀에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으로 싸움이나 큰 집에도 안 간다. 전에는 고모네가 오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다들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안 모인다. 하고 말씀하셨기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 원래 명절이라고 음식을 하신 것도 아니었고 전날 시부모님이 시장에 가서 전이랑 떡 등 먹을 걸 사와서 먹고 끝이었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며느리랑 같이 음식해서 먹고 싶다 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럼 전날에 해서 다 같이 먹으면 되죠. 하고 말했더니 원래 명절 음식은 전날에 해서 당일에 먹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며 자고 가길 원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시댁이 차례를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꼭 당일에 명절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전날 음식해서 아침만 먹고 일찍 친정으로 출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자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쓰던 침대를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다 평소 남편이 집도 가까운데 내 집 놔두고 뭐하러 굳이 자고 오냐. 불편해서 싫다. 하고 말했다는 거죠. 그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남편을 꼬셔보라고 하시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계속해서 같은 대답을 드렸지만 몇 번이고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기에 슬슬 짜증이 나서 남편이 싫다는 걸 어쩌겠어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래서 아들 새끼 다 소용없다. 땡땡이나 너나 혹 키웠다. 너네는 어쩜 부모 속을 그렇게 몰라주냐. 하며 계속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저를 자식같이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저를 키우진 않으셨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고 가는 거 싫다는 건 제가 아니고 남편이에요. 그럼 저희가 자고 가게 침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남편도 싫다고는 못하겠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닌 척 하면서 저를 통해 본인의 입맛대로 조종하시려고 하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대하고 자상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엄청 생각해주는 척 위하는 척 하시며 저를 까는 것도 엄청 짜증났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일로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서 몇 마디 했더니 시집을 왔으면 이제 우리 집 식구다. 내가 배려해줘서 친정을 위해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아버님 친가 식구들하고 영 끊고 안 보면서 외갓집 모임은 가시지 않냐.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반반 결혼했고 명절에 대해서는 저희 부모님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 끝난 얘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도 곤란하다. 거기다 아빠가 보내신 고기도 잘 드시고 계신다면서 이러시는 건 아니지 않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못하는 말이 없다며 버르장머리를 운운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다가 됐다. 꼴도 보기 싫으니 명절이고 나발이고 오지 마라.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이후 남편한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일단 내가 아버지하고 먼저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아서 지르긴 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잠도 설치고 일찍 일어나서 글을 써봅니다. 오늘 출근을 안 해서 늦잠 자려고 했었는데 더 일찍 일어나서 이러고 있네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때나 혼주 한복을 맞출 때 양가 어머님들이 만나셨습니다. 당시 친정 엄마가 시아버지는 유머러스하고 좋으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앞에서 웃으며 알았다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스타일 같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복장 터질 일이 많을 거라 하시며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정 아빠가 막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절대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뒤에 있으니 부모님이 속상해할까봐 참고 친정 욕먹일까봐 참지 마라. 참는 게 더 속상한 거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사실 제가 원래부터 할 말을 다하는 성격이라 아빠의 말씀이 없으셨어도 참지 않았겠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이 시아버지께 연락드려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 네 엄마가 치매가 왔나 보다. 고기 받고 좋아하면서 진짜 좋은 고기 보냈다 맛있다 하더니만 더위 먹고 까먹었나 보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더니 이참에 잘됐다. 마음씨를 못되겠으니 쌤통이다. 하시며 이때다 싶으셨는지 아예 혼자 있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남편한테 같이 낚시나 갔다 오자 하셨다네요. 저는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추석 전날 남편은 시아버지와 낚시를 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50만 원을 주시며 헛소리 들은 거 마음 쓰지 마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친구들 만나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시어머니 욕도 실컷 하면서 풀어라. 하고 전달해달라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뭐라고 하신 건진 몰라도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따로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시아버지께서 전복과 과일 세트를 친정에 가져다 주신다는 말도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민망하다며 진짜 미안하다고 하니 이번에는 친정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는 명절에 사위 온다고 또 음식하느라 장인 장모님이 쉬지도 못하셨을 텐데 식당에 가서 좀 도와드릴까? 하고 묻는데 고맙기도 하면서 눈치 보는 게 참 안쓰럽더라고요. 첫 명절이라 잘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마음의 짐은 덜은 것 같습니다. 남은 명절 즐겁게 잘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잘 됐네요. 이참에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거 풀어주려고 하면 기고만장해져서 쓰니한테 불가능한 것도 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초장에 기를 잘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가 욕심이 과했네요. 사돈의 상황을 뻔히 알고 그러기로 하고 고기까지 받아먹고는 당일에 며느리가 친정에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전날 같이 먹고 아쉬우면 당일 지나고 다음날 한 끼 더 먹자고 하면 될 일을. 그나저나 님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참 멋지십니다. 세 번째. 친정아버지가 따님 교육을 아주 잘 시켰네요. 저런 거 참으면 친정 부모님 욕먹이는 거예요. 괜히 착한 척 말고 초장의 버릇을 잘 들이세요. 처음에 오바 떨고 난리를 조금 쳐줘야 나중에 편합니다. 네 번째.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제사를 지내는데 자식이 하나라 음식할 사람도 술잔을 올릴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이런 사정이니 제사 지낸 다음 명절 당일 조금 늦게 찾아뵙겠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명절에 대뜸 전화가 와서는 전날에 와서 식당 일을 거들랍니다. 일하는 아줌마가 쉰다고요. 참고로 시간엔 제사가 없었고 당시 아기도 많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셔서는 남편은 애 보고 저더러 일하라네요. 당시에는 내가 제사 얘기한 거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잊기는 얼어 죽을. 나중에 알고 보니 제사 얘기를 꺼낸 게 명절에 시댁에 아예 안 오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아주버님까지 합세해서 자기들끼리 제 험담을 했더라고요. 늦게 찾아뵙는다 했지 안 간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사람 말을 잔뜩 왜곡해서 뒤에서 씹어대더니 능청스럽게 불러대는 걸 알고 빡 돌았죠.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시가에 안 갑니다. 5번째, 저희 시모랑 똑같네요. 누가 보면 며느리는 고아인 줄 알겠어요. 저희 시모도 저한테 시집 왔으면 시댁이 가족이라 하는데 진짜 별 미친 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친정에 먼저 가면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배가 아파 미치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 아프라고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기다리겠지만 절대 갈 생각이 없었기에 안 갔었죠.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고 짜증나서 쓰니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님은 시아버지가 좋은 분이신 것 같아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거리를 조금 두세요. 잘해주면 하녀 취급을 하거든요. 대략 2주 전쯤에 시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간 추석 이야기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 설 명절 당일 말고 그 전주에 가면 안 되겠냐 하고 여쭤봤었죠. 시댁에 가려면 명절이라 도로에 차가 많아 편도 10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평소 4-5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시간이 2배로 걸리니 남편과 제가 운전을 번갈아 해도 허리가 아프고 피곤합니다. 아무튼 당시 지나가는 말로 여쭤봤었지만 그렇게 하라 마라 하는 말씀은 없으셨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시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 좋게 끝낸 거였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남편과 고기에 술 한잔하고 집에 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시어머니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땡땡이가 설 때 당일에 안 오고 그 전주에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냐. 이 배은망덕하고 불효 막심한 것들. 1년에 3번 오는 게 먹으리 힘들다고 그따위로 물어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다다 쏘아 붙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버럭버럭 화를 내며 땡땡이가 맹랑하다. 그걸 아빠한테 이제서야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다.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 하면서 중간중간 막말까지 해가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셔서 명절이라고 해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음식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에 맞춰 가더라도 그냥 평소처럼 밥 차려서 식사하는 게 끝입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가볍게 여쭤본 거였는데 막말을 해가며 화를 내시니 순간적으로 저도 화가 많이 났었지만 꾹 참으며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쭌 거였는데 기분이 많이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말이나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른한테 대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과를 드린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렸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아니 어머님,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요? 알았다,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소리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겠다 하는데 왜 계속 화만 내시는 거예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결혼 8년 차에 처음으로 대들었다면 대든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건 제가 그렇게 대들고 나니 갑자기 이야기가 저희 집 문패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왜 문패에 네 이름이 먼저냐? 당연히 아들 이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쯤 되니 그냥 일부러 나를 잡으려고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문패가 도로명 주소 밑에 저와 남편 이름이 같이 있는 구조인데
처음 이사를 왔을 당시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패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친구가 선물로 준 거다. 그리고 어차피 이름은 의미가 없다. 이름 있는 게 싫어서 검정색 전기 테이프로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친구도 참 생각이 없다. 하면서 제 친구 욕까지 하시는데 이건 답도 없다 싶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한참을 본인의 화를 다 쏟아붓고 난 후에야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자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이대로 살아야 하나? 연을 끊어야 하나?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나?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에 남편 동생이 이혼을 했고 남편의 형님도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제가 최후의 1인 며느리인데 아무래도 저까지 이혼을 시키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어제 전화를 끊고 난 이후부터 정말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고민 끝에 그냥 앞으로 시어머니 이상의 대접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도 이런저런 일들로 화를 내며 며느리들을 잡으시더니 뜬금없이 저쪽 밑에 시어머니 고향으로 이사를 가셔서까지 사람을 열뻗치게 하시니 더는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상태인데 남편을 생각해서 그냥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퇴근을 앞두고도 화가 안 풀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주저리 글을 써보네요. 다들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입니다. 댓글에 어느 분 말씀처럼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명절에 힘드니까 그 전주에 갈게요. 라고 미래의 며느리가 얘기했다면 어머님처럼 열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님과 통화를 하는 도중에 날짜 조율에 대해 어떠신가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리 아셔라 하는 식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던 일이었기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을 만큼 정말 별거 아닌 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시아버지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명절 당일에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에 따를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 조율에 대해 여쭤본 것만으로 2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시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니 기분이 무척 상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의 댓글들을 보고 다시 한번 오랜 고민을 하고 난 끝에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조건 연을 끊고 앞으로 절대 안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먼저 시댁에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내다가 연을 끊을 수도 있겠지만요. 남편은 평소 자상하고 착해서 제 말을 잘 들어주기에 그냥 남편하고 둘이서 재밌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제 결정에 대해서는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고 남편도 동의한 상태이고요. 이 일은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그냥 화나고 답답한 마음과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글을 쓴 거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따끔한 말씀에 반성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 아주버님 두 분이 다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태세가 급으로 전환돼서 제 눈치를 엄청 보고 계세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전에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대놓고 우리 애기 잘 키워달라.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이혼하면 아이는 못 키운다. 하고 농담 반 협박 반 비슷하게 했더니 손사래를 치며 쩔쩔 매시더군요. 님도 한번 세게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냥 이번 설에는 가지 마세요.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면 본인이 손해라는 걸 아셔야 하니까요.
나이만 드셨지 머리가 안 좋으신 시어머니 같은데 아들 가진 유세가 하늘을 찌르는 걸 꺾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나이를 헛드셔서 며느리를 품어줄 위인은 아니신 듯하니 똑같이 무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모 차단하고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하세요. 난 이제 어머님 안 보겠다. 어머님 보러 혼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면 앞으로 나한테 어머님 얘기 일절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시모가 쓰니 남편까지 포함해서 자식들을 다 이혼시키고 곁에 끼고 살고 싶나 봅니다. 세 번째, 3건 중 2건이 반품되었으면 생산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창피한 줄 모르고 저리 큰 소리를 치시는 걸 보니 하나 남은 아들 며느리도 이혼했으면 좋겠나 보네요. 네 번째, 역지사지하면 열받을 수 있죠가 아니라 미리 역지사지 좀 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면 안 되나요? 하긴 그게 힘드니까 인간이겠죠. 1년에 한 번이든 3번이든 이왕 가는 거 어머니한테 맞춰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주에 갈게요 하는 생각 없는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착하고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남편과 사는 이유라면 쓰니는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네요. 5번째, 저는 결혼 5년 차이고 명절에 시댁 가는데 님과 비슷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금까지 전주에 가던지 그냥 아예 안 갑니다. 명절이 뭐라고 10시간씩 걸려서 가나요. 님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며느리까지 없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시려나 봐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입니다. 연애 8년, 결혼 6개월 차인 동갑부부이고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올해 추석 전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무릎부터 발목까지 골절되셨고 얼굴 쪽 타박상과 뇌출혈 등등 여러가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2차 수술까지 받으셨고 PTSD까지 있어 정신과 진료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퇴원하려면 내년 초쯤으로 예상하신다고 담당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인데 추석 전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라 추석 때 시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다음 날 남편이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장모님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다 하고 미리 말씀드렸고 시부모님도 괜찮다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시부모님께서 섭섭해하진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 혼자라도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라 했었지만 남편은 장모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시댁에 가서 하하호호 할 수 없다며 그냥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첫 명절인 추석 때 시댁에 내려가지 못했고 저는 2박 3일 동안 친정엄마를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그 이후 친동생과 교대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시아버님이 추석 당일 아침부터 남편에게 전화해서 추석에 오지도 않으면서 전화 한 통 안 하냐며 욕하시고 소리 지르셨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아버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화내시니 어이가 없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교통사고 이야기를 할 때 다 이해하신다며 안 와도 된다 하셔놓고 명절인데 오지 않고 심지어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화까지 내시는 시부모님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 선물을 다 챙겨드렸고 음식하는 것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왔었죠. 그래서 왜 나만 시부모님을 챙겨야 하냐 하고 엄청 따지고 화를 냈었고 그 이후 남편이나 저나 서로 부모님 관련해서는 각자 챙기고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연락 부분도 꼭 서로를 통해서 하자고 했었고요. 일방적으로 연락 오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결혼 후에도 유지되었고 생신이며 연락이며 각자 터치 안 하고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연애 때부터 남편을 전혀 터치 안 하시고 무조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톡하면 저한테 톡이며 전화며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어쩌다가 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남편에게 솔직히 내년 설에 시댁에 가기 싫다 하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남편은 자기만 다녀오던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생각이 좀 많아지더군요. 추석 당시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도 시댁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야 했을까요? 내년 설날에는 시댁을 꼭 가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의 얼굴조차 보기 싫습니다. 친정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당시 저는 건너편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너무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수술하는 날 회사의 사정에서 월차를 쓰고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이후 안 오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추석이라고 시댁에 갔어야 했고 연락을 했어야 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추가입니다. 하루도 안 된 사이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2달이 넘었네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번 주 화요일에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얘기하다 보니 내년 설날 얘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 제가 시댁에 방문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의구심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댓글을 읽어보니 시부모님이 남편한테만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시어머님 또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병간호 중인 저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카톡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친정 엄마에 대한 얘기가 아닌 추석인데 전화 한 통 안 하냐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수술한 지 이틀이 되던 날이었는데 친정 엄마 상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소변도 누워서 처리해야 했고 피주머니조차 빼지 못한 상태였었죠.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며 자책하고 우셨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그냥 죽었어야 했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태였기에 1분 1초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이 나이 먹고 재롱도 떨어보고 재밌는 얘기, 우리 세자매가 어렸을 때 웃겼던 얘기 등등 계속 조잘조잘 떠들면서 친정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폰을 볼 수 없는 시간이 많았고 제가 화장실에 갈 때 보게 되었던 거죠. 해서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신 걸 늦게 보게 되었고 전화를 드리기엔 시간이 저녁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라 전화 말고 톡을 남겼습니다. 대충 죄송하다. 친정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연락을 늦게 받다. 이런 식으로 보냈었는데 그 톡을 바로 읽으시더니 일십을 하시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갔었는데 남편이 아버님께 저런 소리를 들었다며 하소연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고회로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한다 해놓고 왜 저러시나.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친정 엄마를 두고 시댁을 챙겼어야 했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신 대로 남편은 제가 간병하는 2박 3일 동안 집에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놀았고 간혹 저한테 톡으로 장모님이 괜찮으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그리고 식사는 잘 하시는 등등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에도 남편과 싸웠었는데 이번 주에 또 싸우게 되었네요. 그때마다 남편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가 퇴원을 해도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하고 1년 뒤에는 골절된 뼈에 박아둔 철심을 빼는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시댁 식구들 생신이나 명절이 겹친다면 저는 또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때 만약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이혼할 생각입니다. 도저히 이런 사람들과는 살기가 싫네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 하셨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면회 얘기 또한 한 번도 안 하셨고요. 그냥 사고 당시에만 상태를 물어보시고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어차피 면회 금지에다 병간호도 교대로 할 때마다 PCR 검사를 무조건 해야 했고 환자나 간호하는 분들을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기에 시부모님께 미리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내년 설에도 시댁에 안 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한 번 더 지켜보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추석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냥 결혼 생활을 정리할 겁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치고 수술까지 하셨는데 결혼 생활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병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다는 신랑이나 자기네 안 챙겼다고 화내는 시부모님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평생을 간다는 건 무모한 짓인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아빠도 제가 결혼하고 4개월째에 간경화 수술을 하셨는데 남편이 다 제쳐두고 3일 밤낮을 아빠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 3일 뒤에 못 깨어나시고 떠나셨지만 지금은 결혼 28년 차인데 남편이 조금 미울 때도 있지만 그때 아빠한테 한 거 생각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엄마를 떠나서 과연 믿을 만한 남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시부모 아들이 제일 나쁜 놈인데 애먼 며느리만 잡네요. 장모님 사고 핑계대며 본가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 혼자 탱자탱자 노는 게 더 좋아서 안 간 것 같은데 그걸 콕 집어서 따지세요. 거기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더 신경 쓰이게 하는 마법은 어디서 배웠대요? 세 번째, 시부모님 둘 다 자기애성 인격장이나 소시오패스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아들이 과연 정신이 멀쩡할까 싶네요. 보아하니 타고난 배려심이라던가 희생정신이었고 역지사지가 잘 안되는 성품이라 남편의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님이 혼자 참는 식으로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은데 평생 이렇게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을까 싶네요. 행여나 이러다가 아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요? 네 번째, 추가보니 시댁이랑은 연을 끊으셔야겠습니다. 집안이 글러먹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프시니 직접 사돈 병문안은 못 오시더라도 괜찮으시냐, 병원비에 보태라 하며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건 경우 없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냥 며느리는 간두고 아내만 하세요. 절대 시댁 얘기 전달하지 말라 하시고 말귀 못 알아들으면 아내도 간둬요. 더 끌고 가는 건 시간 낭비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명절날 대접 못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시가 마인드들 너무 싫어요. 저도 명절 당일 항상 시가에 가다가 이번 추석에 한번 저희 집에 갔는데 섭섭하다고 돌아가며 전화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리 얘기할 땐 쿨한 척 하더니 막상 진짜 안 올 줄 몰랐던 걸까요? 명절이 대체 뭐길래 큰 사고 앞에서도 이성이 마비되는지.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